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유무죄 가른 그 핵심이 뭐 사진 조작 논란도 있지만 그 백현동 압박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 그 변호인단조차 제시하지 않은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걸 재판부가 발견해낸 그 무죄 근거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감장에서의 그 진술이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그 의견 표명으로 본 거는 재판부가 너무 그 표현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인정한 게 아닌가. 우리 법조인 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이런 논란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거냐? 예. 아니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예, 한 거냐에 예. 따라서 범죄 가담의 예, 예. 사실 여부가 달라지는 예, 건데 그 그거를 부분에 의견으로 대해서 본 이걸 거죠. 가지고 의견 표명이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국토부에 협조 요청 받은 것을 갖다 강조한 표현이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할 자유를 아니죠. 지금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인 게 국감장에서 한 30분에 걸쳐서 얘기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묻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딱 한마디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거는 국토부에 가서 물어봐. 이 부분은 그 가장 답변하기 어려웠던 이슈, 본인이 특혜 의혹을 빠져나가기 어려웠던 이슈를 그냥 국토부 핑계대면서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30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의 증인으로서 떠든 내용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실제 이재명 대표가 국감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언론 기사들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국토부로 욕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오해했고 또 그 발언 내용이 오해도 아니죠. 사실상 국토부가 협박이 있었다는 그 말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규칙에 있어서 반칙이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 어떻게 치를 생각입니까? 대법원 가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 의견 표명이나 사실 적시자를 놓고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원님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주 오래된 일인데 윤두환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그 통행료 폐지 문제로 공약으로 돼서 뭐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윤두환 전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당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조단지를 존치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추 의원도 당시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은 총선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전 의원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의원직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그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유죄 판단을 받았고 추미애 의원도 유죄 판결 받았고 이규민 의원이가 그분은 그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였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그 의견 표명의 그 경계가 기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측하고도 공방이 있겠지만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낼지 지금은 뭐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 뒤집힐 것이다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근데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무전 1심과 2심이 바뀌는 수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심도 2년 그걸 했죠. 그 1심 판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증언도 듣고 뭐 검찰 공소장 다 보고 다 해서 했을 텐데
그 2심에서는 그걸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는 그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판결을 비판하는 쪽의 논리 아닙니까? 진 교수님하고 제가 이거 이재명 대표 재판 시작될 때 위증교사는 유죄 나오고 공직선거법 무죄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정반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와서 2심에서 다들 대부분 뭐 유죄가 인정되고 잘 돼야 뭐 80만 원 뭐 그 기대치가 거기까지 최고치 아니겠냐 했는데 완전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우죄균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1.7%의 확률을 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심에서 형사사건 유죄가 무죄될 확률 1.7%.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다시 유죄로 파기환송되는 확률은 3.7%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올라갑니다. 물론 아주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 알 수 없고 다만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좀 유리하게 법 적용을 한다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신 뭐 몇 가지 사례 있잖아요. 특히 뭐 안성 고속도로 문제나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잘못한 거. 이거는 공보물에 아예 그 민주당 후보가 명기를 해서 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행위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고 당선된 자거든요. 네, 세 분 다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 공방이었어요. 그리고 벌금이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실형을 때리는 1심 판결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게 1.7%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제 견해입니다만 그만큼 1심 판결이 저는 엉터리였다고 보는 거예요.